예, 고용증대세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중에서요, 2020년도에 그때 하도 코로나가 번창해가지고 고용이 많이 감소했죠. 그래서 유예를 시켰습니다. 추징을 갖다가 유예를 시키는 그런 법 조문이 새롭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이죠, 하도 까다롭게 말이 됐어가지고 정말이지 이거는요, 어디 우리가 군대에서 암호를 해독해야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아주 짜증나게 법 조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오늘은 한번 암호 해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 추징 배제 규정이 들어왔는데요. 법 조문이 뭔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격한 말을 써서. 그러나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미궁에 빠지는 말입니다. 자, 가시죠. 문제는요, 조세특례제한법 29조 7, 5항, 6항, 7항입니다. 요 3개가 내용은 짤막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이 말이죠. 이게 사람 잡습니다. 자, 가시죠. 자, 제일 먼저 5항을 볼게요. 5항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018년도에 1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볼게요. 그 상태에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자, 2020년도에 이 말입니다. 2020년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또는 청년의 숫자가 자,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했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2018년도부터 시작했으면은 18, 19, 20 이렇게 3개 연도가 하나의 세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 전체 또는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렇죠. 추징 문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즉 2018년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사람 잡습니다. 자, 추가 세액공제를 배제하라. 그리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라. 이거는 이제 고용이 감소했다 이 말이죠. 했을 때는 추징하고 그다음에 2차년도, 3차년도 세액공제 이거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보십시오.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란 말이 나옵니다. 3년. 잠깐. 3년? 아니 2018, 2019, 2020 이렇게 하면은 2018년도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가 원래 정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3개년이 세트가 가는데 3년이란 말이 들었다 이 말은 21년도까지 넣어가지고 18, 19, 20, 21 4개 연도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자, 보십시오. 2017, 18 비교해가지고 지금 청년은 제가 뺐어요. 청년이 들어가면 하도 이게 복잡해가지고 청년 외가 3명이 증가했죠. 그러면은 3 곱하기 700 하면 2100만 원. 자, 1차년도 세액공제 받죠. 19년도에 자, 전체가 고용이 유지가 됐죠. 그럼 한 번 더 받죠. 2차년도 세액공제. 따라서 2100, 2100 이렇게 받았죠. 그런데 2020년도에 자, 3명 줄었죠. 자, 줄었으면요. 아까 뭐랬습니까? 아니, 원래는 줄었으면요. 이때 받았던 거, 그죠? 이 4200만 원을 갖다가 추징,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죠. 그런데 아까 뭐랬습니까? 최초로 공제받은 때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확장한다 그랬잖아요. 자, 눌러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1년도까지 총 4개 연도를 놓고 사후관리를 하라. 그러면은 아니 4개 연도를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라 이 말입니까? 20년도에 추징이 발생하고 21년도에 그러면 18년도하고 비교하나? 19년도하고 비교하나? 이거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가시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대해서는 자, 고용감소에 따른 추가 납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아주 좋은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뱉어내는 거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뱉어내는 게 없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죠? 그럼 앞 페이지를 한번 다시 가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때 뱉어내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시죠.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2020년도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작 그만, 모든 뱉어내는 거 일단 금지. 그죠? 지금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술을 먹고 좀 뱉어내려고 하는데 누가 뒷목을 끌어당깁니다. 국세청이. 그죠? 국가가 야, 잠깐 뱉어내는 거 금지. 다시 앉아. 예, 그래서 2020년도는 이제 뱉어내는 거 없이 찝찝한 상태로 지금 앉아 있어요. 그래서 21년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1년도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21년도는 이렇게 비교하나? 아니면은 이렇게 비교하나? 왜? 원래 3개 연도를 세트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21년도, 19년도를 비교해서 어떻게 한다? 3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20년도에 동결시켰으니까 18년도하고 21년도를 비교해가지고 3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을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겼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죠. 그래서 또 국가는 준비를 했습니다. 자, 6항을 또 만들었습니다. 보시죠. 자, 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즉 2020년도 고용이 감소해가지고 일단 동결 뱉어내는 거 금지. 자, 2021년도가 됐습니다. 21년도에 전체 또는 청년이 자,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자, 감소하지 않은 경우죠.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적용한 세액 공제 금액을 그죠? 여기서부터 지금 그죠? 헷갈리죠?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는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요. 2018년도에 적용한 세액 공제 금액을 21년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사람이 전부 다 쓰러집니다. 저도 쓰러졌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그런데 눌러보시죠. 말을 하나 바꿉시다. 이렇게 바꿀게요. 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018년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왜 공제를 합니까?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하지 않은 경우 언제? 21년도가 2018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감소하지 않았을 때는 2018년도에 받은 금액을 한 번 더 받아라. 즉 3차년도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라. 그런데 비교 연도는 2018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2021년 12월 30일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말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과세연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요. 요 뜻입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좋다. 28년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즉 21년에서 추가로 공제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자, 말은 복잡한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심플하게 갈게요. 자, 18, 19, 20, 21 아까 우리가 5항에서 20년도에 고용이 감소했을 때는 총 4개 연도를 세트로 가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2020년도에 추징할 거 일단 추징 뱉어내는 거 금지 이렇게 해놓고 21년도에 들어와서는 말이죠. 자, 21년도에 들어와서 만약에 18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전체가 줄었죠. 그러면은 4,200을 이때 추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요 5항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5항에서 왜?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 추징하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5항에. 자, 뱉어낼 때는 5항에서 규정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때 추가 공제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바로 6항이었습니다. 자, 가시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요. 2020년도는 이제 사라진다. 2020년도는 없다고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요. 자, 2021년도, 2018년도 비교하죠. 그래서 18년도와 비교해서 고용이 줄었죠. 그래서 한 번 받은 거, 또 한 번 받은 거 이때 추징하고요. 그 다음에요. 자, 이제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자, 한 번 더 눌러보시죠. 2020년도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언제? 2020년도에 고용이 감소했을 때입니다.
고용이 감소했을 때는 사라진다. 따라서 21년도하고 18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요때 받았던 거 2,100만 원 있죠? 3 곱하기 700. 요때 한 번 더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때 만약에 한 명 늘었죠? 700만 원 한 번 더 받으면 되죠. 그렇죠? 따라서 2020년도는 이제 없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 간단한 걸 갖다가 법에서는 왜 그렇게 어렵게 적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2020년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자, 그다음 하시죠. 그래서 이제 6항은요. 20년 추징을 갖다 유예한 상태에서 21년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질문에 대해서 1, 2, 3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아라. 2018년도 기준으로 받아라. 2020년도는 없다고 보고 1차, 2차, 3차년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라. 바로 이 조항을 6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요. 그럼 이제 2022년도는 도대체 어쩔 거냐 이겁니다. 22년도는 1, 2, 3차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자, 그 다음요. 바로 이겁니다. 자, 눌러보시죠. 2020년도가 날아갔죠. 그런데 이때는요. 19년도가 기점입니다. 2019년도에 1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20년도가 이제 고용이 감소해가지고 날아가 버렸죠. 그럼 21년도, 22년도가 남았죠. 그럼 22년도는 2019년도하고 비교하라 이 말입니다. 2022년도는요. 2020년도가 지금 있죠. 원칙은 이렇게 세트잖아요. 그러면 22년도하고 20년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20년도는 그죠? 역사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이쪽으로 오라 이겁니다. 2019년도로 너 비교해. 그렇게 해서 1차, 3차년도 세액권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1년도와 비교해가지고 1차 또는 2차년도 세액공제 계산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라. 이제 바로 그 말이 저렇게 어렵게 적혔습니다. 자, 그럼 법 조문을 한번 보시죠. 자, 7항은요. 6항을 적용을 받은 내국인이 6항은 아까 말씀드린 2021년도에 추가 공제를 받아라 이 말이죠. 자, 2022년도는 어떻게 하느냐? 자, 전체 또는 청년이 감소한 경우 요때 최초 공제는 2019년입니다. 2019년도, 2018년도에 받은 경우는 아까 5항, 6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7항은 2019년도에 최초 공제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019년도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19, 20, 21, 22 맞죠? 22년도. 자, 어떻게 합니까? 추가세액 공제 배제하라. 그리고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라. 뱉어내라 이 말이죠. 그죠? 왜? 고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비해서 고용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총결론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자 29조의 7, 5항은요. 2020년 고용이 감소했구나. 참으로 안 됐네. 좋다. 그럼 국가가 사후관리를 갖다가 3년 동안 연장시켜 줄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눌러보시죠. 2018년도 19, 20, 21. 자, 4년 동안 관리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원래는 이게 3개 연도가 세트인데 4개 연도를 세트를 하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니까 국가가 이제 답을 주죠. 단 2020년 추징은 하지 마라. 2020년 추징은 하지 마라. 이 말은요. 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렇죠. 2020년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쟤는 이제 완전히 떠났어요. 이제 연도가 달력상 없는 애입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3개년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8, 19, 21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건 받고 뱉어낼 건 뱉어내고 그렇게 하자. 이게 바로 이제 5항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21년도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게 이제 6항이었죠. 그죠? 그러면 3차년도 세액공제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하니까 18년도하고 비교하라 돼 있잖아요. 18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공제 받을 건 받아라. 그죠? 자, 한 번 더 눌러보시면요. 그러면
2022년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7항이죠. 2022년도는 어쩔 거니 하니까 그것도 2020년도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세트로 가라. 2019년도 21, 22 이렇게 비교해서 공제받아라. 뱉어내라. 그 규정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하고 5항하고 6항은요 18, 19, 20, 21 여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항은 22년도니까 19, 21, 22 여기에 관련되는 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보시죠. 눌러보시죠. 그럼 23년도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건 고민할 거 없잖아요. 이미 정상적인 이런 하나의 세트가 됐잖아요. 3개년이. 그죠? 따라서 23년도는 더 이상 고민할 거 없다. 그냥 21년도하고 비교하면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건 따로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2020년도에 고용이 감소했다. 그러면은 자, 고민하지 말고 2020년도는 달력에서 사라져.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18, 19, 21, 19, 21, 22 이런 식으로 20년도가 이빨이 하나 빠지죠. 그 상태에서 그냥 3개 연도를 세트로 묶어서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받고 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면 또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바로 이 법조문 요거 3개 그죠? 그런데 말을 갖다가 저렇게 어렵게 적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 고용이 감소했을 때는 2020년도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보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아주 심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이렇게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년이 어쩌고 저쩌고 정신없습니다. 하여튼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020년도 너는 사라져.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